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마법의 빗자루,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홍수.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 시대의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건 디즈니의 아주 유명한 우화, 마법사의 제자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옛날 이야기가 웬 말이냐고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AI 상황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무대가 되어주거든요.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게으른 제자가 스승 몰래 마법 주문을 외워서 빗자루한테 자기 일을 대신 시키잖아요. 덕분에 생산성은 그야말로 폭발하는데 문제가 뭐였죠? 바로 빗자루를 멈추게 하는 주문을 몰랐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게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지죠. 근데 이게 더 이상 그냥 우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그 마법 빗자루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하고 지치지도 않고 어쩌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새로운 도구로 말이죠. 자, 그럼 이 옛날 이야기가 현실에서는 대체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요? 이게 그냥 상상 속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요. 정말 마법사의 제자 이야기가 눈앞에서 생생하게 재현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AI를 도입한 기업들의 생산성이 평균 11.5%나 올랐다는 겁니다. 이건 뭐 엄청난 거죠. 마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이 엄청난 마법의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동전의 반대편을 보기 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자, 바로 이겁니다. 동전의 뒷면은요, 그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 뒤에는 무려 8%에 달하는 고용 감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마주한 아주 뼈아픈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기업들이 욕심부리네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아주 차가운 합리적인 경제 논리의 결과거든요. 자, 그럼 이 구도가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택지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한쪽에는요, 최저임금도 높고 사회보험료도 내줘야 하고 또 노조를 결성할 수도 있는 우리 사람,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세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당연히 파업도 하지 않는 AI가 있어요. 점점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계산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흥부와 놀부가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지금 일자리를 애타게 찾는 우리 노동자들은 어쩌면 흥부 같고요.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야 하는 기업은 본의 아니게 놀부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이 비유가 지금 노동시장의 딜레마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한테 AI 도입은요, 무슨 미래 혁신을 통한 사업 확장, 이런 거창한 목표라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높은 인건비를 피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문제만 이야기하면 너무 암울하잖아요. 우리가 이대로 물에 잠겨버릴 운명은 아니니까요. 빗자루를 통제할 방법, 그 멈추는 주문을 찾아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 마법의 빗자루, AI를 부숴버려야 할까요? 예전에 산업혁명 때 기계를 부셨던 러다이트 운동가들처럼요? 우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술 발전을 막아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빗자루를 부수는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멈추는 주문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엄청난 기술을 통제할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 나라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의 정책이 AI 발전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가고 있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비전 2030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통해 이제는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기술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전체를 뜯어고치는 말 그대로 국가적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 나름대로 멈추는 주문을 찾으려는 노력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AI를 막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과 AI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판을 짜는 것. 바로 여기서 국가, 즉 정부의 새로운 역할, 새로운 마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럼 기사에서 제안하는 진짜 멈추는 주문은 뭘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채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어느 대학 나왔냐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둘째,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다시 설계해야 해요. AI를 단순히 인건비 줄이는 데만 쓰지 말고 이걸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면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경제적인 계산법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AI만 쓰는 것보다 AI와 사람을 함께 고용하는 게 기업에게 더 이득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 해결책들의 핵심은 아주 현실적이라는 데 있어요. 제발 사람 좀 고용해주세요. 이렇게 기업의 도덕성에 호소하는 건 솔직히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장은 착한 마음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익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인센티브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 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비유 같아요. 단순히 돈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스스로 AI라는 새로운 빗자루를 다루고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진짜 방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사의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인데요. 물이 차오르고 있다. 이제 빗자루를 탓할 시간은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남겨진 도전이 얼마나 시급한지, 그리고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